공동 폭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부터 자백 취지로 두 분 다 때린 게 맞다라고 하면 피해자 진술대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그대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, 설사 이제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진술을 하실 때 오늘은 최근에 이제 상담 들은 것 중에 상담의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, 이제 뭐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이웃 주민하고 말다툼 끝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맞다가 이제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제 때리게 됐는데, 이 때리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여자친구분도 이제 가담하게 돼서 이제 특수폭행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, 뭐 구체적인 말씀드릴 수가 없고, 아무튼 그 또 폭행 관련해서 이제 무죄받은 이제 판례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, 기본적으로 이제 또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그 피고인이 이것도 이제 역시 판례이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도 이제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된 거죠. 그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이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밟아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뭐 우측 슬관절 내지는 뭐 인대 파열 이런 사인을 가하였다 이런 거였는데,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피해자가 수사 과정하고 이제 법정에서 나와서 한 진술, 이게 믿기 어렵다.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제 범죄 사실이 증명돼도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말씀 주신 건에서도 만약에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하던 과정에서 그 정당방위는 이제 나중 문제고, 일단은 조사 과정에서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만약 처벌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면, 처음에 진술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당연하게 이 옆에 있었던 지인분이 폭행을 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자백한다.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잖아요. 결과적으로 보니까 최초에는 가해자지만 공동 폭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상처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부터 자백 취지로 두 분 다 때린 게 맞다라고 하면 이제 어려움을 취할 수 있어서 그 진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아무튼 피해자 진술대로 뭐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그대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, 설사 이제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알고 처음부터 진술을 하실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진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 과정에서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언을 충분히 받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